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공부 차원에서 저희 교재 구매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한 150분 좀 넘는데, 요거 공부 차원에서 어떤 유튜브 분들이 한 2분 정도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래요.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있습니다. 5분의 1 토막란. 마이너스 80%까지 빠졌죠. 경매 물건에 숨겨진 진실에서 제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기존에 강의하셨던 유튜브 분들하고 또 제가 강의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유튜브 분들께서 강의하셨다면 그분 말씀들이 또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는 이제 자료를 들이대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사도, 그 다음에 수질보전 특별대책 권역 1권역이죠. 그 다음에 철도용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제 강의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요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문자로 주세요. 저한테. 제가 전화로 다 일일이 대응을 못 해드립니다. 내용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요게 한 50개 파일 정도 됩니다. 요게요. 50개 파일 잘못됐는데 50개 파일 정도에서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고요. 자, 그럼 물건 한번 볼게요. 자, 요 물건입니다. 요 물건인데 토지가 1200평, 1300평 정도 돼요. 토지가 1300평, 그 다음에 건물이 450평 정도 됩니다. 건물 연면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소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가평 청평. 제가 저번에 한번 캠핑장 말씀드리면서 한 그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한번 이 물건의 한번 위치를 대충 볼게요. 전자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천인가 봐요. 조용천? 뭐 뭔 촌이야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큰 앞에는 여기는 뭐 이게 뭔 강이겠죠. 이게 북한강이겠죠. 북한강. 이게 북한강에 연결되어 있는 조용천이라는 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여기인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가 여기네요. 이 토지 보니까 요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요렇게까지 아마, 요건 앞에 아니고 요렇게 될 거예요. 제가 지도로 한번 다시 볼게요. 저는 경기도 그 사이트를 잘 봅니다. 경기도 종합부동산 사이트를 잘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요거 꼭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기도 포털로요. 부동산 종합정보가 있거든요. 여기서 통합검색 누르시고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바로 나와요. 굉장히 보기 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필지인데, 요건데 제가 한번 다시 경매 물건으로 돌아가 봐서, 마우스가 왜 이러냐? 들어가 봐서 토지가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짜투리 땅도 있는가 봐요. 이렇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볼게요.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뭐 수재보전 특별대책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그냥 토지 이용 계획원으로 들어가 볼게요. 토지 이용 계획원으로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나와 있죠. 뭐 도시지역이래요.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이고, 자연녹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뭐 가축사용 뭐 이게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배출시설 제한지역 뭐 이것도 뭐 중요하긴 중요한데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보호지구라고 돼 있어요. 철도 보호지구.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철도 보호지구로 지정돼 있네요. 그리고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이죠. 제가 이제 환경정책 기본법을 강의하면서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 2권역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보다는 2권역이 훨씬 규제가 세고, 1권역보다는 수변구역이 더 규제가 세다. 그래서 이제 수변구역, 그 다음에 특별대책 1권역, 특별대책 2권역, 요렇게 이제 규제가 센 걸로 제 교재 나와 있습니다. 제 교재는 780페이지부터 나와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규제가 센데, 지금 여기 특별대책 1권역이죠.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 특별대책 1권역. 그 다음에 철도 보호지구. 요것은 이제 보조로 말씀드릴 거예요. 보조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아셔야 되니까. 한 번도 강의한 적 없으니까.
자, 그럼 볼게요.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져야 될 사항이 뭔지 한번 쭉쭉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이 뭔지 보겠습니다. 감정가는 거의 뭐 47억, 50억짜리죠. 50억짜리가 10억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거의 한 5분의 1 토막 난 거죠. 5분의 1 토막.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취하가 됐는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빠질 동안까지, 낙찰자가 없을까?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기 보면 호수도 있고, 물론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뭐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께서 이걸 방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뭐 하등의 관계가 없고 저는 제 소신껏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교재를 보면 이제 478강 5분의 1 토막난 경매물건.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토지이용 계획원에서 봤듯이 뭐 나와 있죠, 여러분? 체크해야 될 사항이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이죠.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에 진입로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진입로. 자, 여기 진입로를 왜 체크해 봐야 되냐? 여기 보면 자, 여기 큰 대로가 있긴 한데 이 대로하고 이 토지하고는 접하지 않았어요. 이 중간에 이게 철도용지로 좀 속해 있는 거거든요. 철도용지가 이렇게 가운데 막고 있어요. 여기 쭉 일자로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요런 것들 이렇게 쭉 이렇게 요게 여기가 바로 이 안쪽이 철도용지입니다. 철도보호지구라고 하죠. 이게 철도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위로. 근데 여기에 바로 철도용지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철도용지가. 그래서 이쪽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하죠. 원칙은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야 될 길은 바로 여기 이 도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 도로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 도로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 도로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도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등용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도로가 사유지예요. 사유지. 개인 사유지예요. 개인 사유지.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이 도로가 개인 사유지라 짚어봐야 될 게 뭐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50억짜리가 10억까지 유찰됐을까? 짚어봐야 될 것은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 1권역이죠. 1권역. 그죠? 1권역. 두 번째, 이걸 만약에 낙찰을 누가 받았어. 그러면 이 도로가 개인 도로인데, 지목은 도로예요. 그런데 여기가 뭐죠? 청평면, 면지역이죠. 면지역. 비도시 면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비도시 면지역은 뭐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마 지정 안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만약에 이제 이 도로에 뭐 여기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지하수 안에 뭐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 묻혀 있다면 조례에 의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에서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행위제한. 그죠? 행위제한이 있는데, 행위제한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이 도로를 제가 낙찰받아가지고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이쪽, 이 대로를 통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로 진입을 막고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요? 철도용지죠, 철도용지. 왜냐하면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요, 그 주위 30m 또는 뭐 50m, 심하게는 철도용지로 지정하게 돼 있어요. 왜? 함부로 훼손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걸거치면 안 되잖아요. 철도가 지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30m 정도의 땅을 철도용지로 지정하게 되는데, 보통 이것은 국가가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죠?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국가 소유죠. 국가 소유. 그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국유재산관리법 또는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교재 보면서 하나씩 뜯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진입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고, 진입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수질보전 특별대책 권역에 대해서 이 건축물이 서 있는데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 철도 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이걸 좀 잘 들으시면, 물론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실력이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지만 이제 뭐 일반 시청자분들은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먼저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 1권역이죠, 1권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 여기는 행위제한 있죠, 행위제한.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변구역이 제일 규제가 세고, 그 다음에 1권역, 특별대책 1권역이 규제가 그 다음 세고, 세 번째는 2권역이 그 다음으로 세다. 제일 약한 부분이죠. 여기서는 웬만한 것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권역 여기서는 면적 제한이 있어요. 어떤 건축물을 세울 때 아니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하고자 할 때 면적 제한이나 또는 거주 제한이 있어요. 뭐 6개월이라는 어떤 거주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이런 거주 제한 등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자, 제 메인 교재 718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 18페이지 참고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밑으로 옮겼어요. 옮겨봤습니다. 일단 자, 볼게요. 자, 제 교재 7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옮겨놨어요. 자, 그러면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 2권역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상수원 보호구역 1권역, 2권역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공장, 숙박업, 식품적배업, 뭐 축산시설, 양어장, 아니 양식장이죠? 양식장, 뭐 업, 유도산업, 일반 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골프장, 골프 연습장도 할 수는 있는데, 골프장, 골프 연습장은 뭐죠? 입지 불어죠, 입지 불어. 여기 보면 수변구역에 입지 불어, 1권역에도 입지 불어. 그죠? 여기는 오염 총량 시행 지역에서는 골프장 입장 가능. 그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불어. 이거 뭐 나와 있고, 일반 건축물은요,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규제가 세다겠죠. 여기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긴 해요. 그리고 특별지적 1권역에서는 800제곱미터 이상 입지 불어, 그죠? 입지 불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경매물건지에는 지금 뭐로 돼 있냐면 식품 적개박업하고 숙박업으로 돼 있어요. 그죠? 숙박업. 그러면 식품 적배급은 1권역에서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로 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식품 적개급도 400제곱미터 이하로 재야 되죠. 이상은 입지 불어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 표는 제 교재 7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매물건지를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보시면, 이분이 참 머리가 좋으세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간과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여기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 자료라고 있거든요. 요것은 제 보조교재에 있습니다. 보조교재 보면 여기 이걸 클릭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9페이지구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환경자료에서 2022년 12월 게 있거든요. 작년 게 몇 개월 전 게. 여기에 쭉 내려보시면 아까 제 교재에 있는 거, 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에 10페이지부터 나와 있구나.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제 부교재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면 이거 없는 분들은 인터넷에 치시면 나와요. 팔당 대청호 상수원 이거 행위제한 규제 내용 나와가지고 뭐 공장은 뭐 이렇게 입지하고 1권역 2권역,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나오죠. 숙박업, 식품 적개업. 숙박업은 수변구역에는 입지 불가, 식품 적개업도 입지 불가죠. 그런데 제 1권역에서는 아까도 제 교재에 나와 있지만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미만이죠, 미만. 연면적 그 다음에 식품 적개업도 400제곱미터 미만. 는 입지 가능하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교재로 돌아가서 모르시면 여기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세요. 제 교재 없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참 좋은 게 요게 요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게 언제냐면 1999년 9월부터 지정이 됐어요. 여러분 1999년 9월부터 그리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다시 말해서 이게 환경정책 기본법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환경정책 기본법이라고 있으면 그 안에 여기 팔당 대청호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그죠?
이 환경정책기본법은 1990년에 제정이 돼 있고, 이 팔당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요것은 면적 제한 요것은요 1999년에 들어왔어요. 1999년에 시행됐어요. 1999년부터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환경정책기본법은 1990년, 그 다음에 요 팔당 대청호 요것은 1999년 9월부터 외우기 쉽죠? 1999년 9월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면적 제한도 없었어요. 그죠? 그냥 건물 많이 크게 질 수 있었어요. 그런 건물 사면 좋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이 숙박시설 딱 있죠? 여기 몇 제곱미터가 더 있어? 329. 그죠? 사용승인일이 언제죠? 2008년. 그렇기 때문에 요 대책이 나오기 이후에 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하죠. 그리고 일반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필지에 이제 일반 음식점을 졌는데, 물론 여기에는 숙박시설로 나와야 그렇지만 건축물 대장상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나오거든요. 일반 음식점 두 개 합쳐봤자 198 합치면 400이 안 되죠. 400이 안 되죠. 400제곱미터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40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이 가능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여기서 이런 숙박업을 또 할 수 있고 일반 음식점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건물이 굉장히 낡았어요. 리모델링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데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는지 모르겠어요. 가치가 얼마 좀 되는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뭐 캠핑장?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비싼 땅에 여기까지 와서 누가 캠핑할까? 이제 그런 데가 또 한번 해보고. 그런데 골프 연습장을 하고 싶다. 그죠? 골프 연습장을 하고 싶다. 그런데 아쉽게도 나와 있어요. 여기 있죠. 골프 연습장. 입지 불어. 왜? 아까 1권역이니까. 수변구역에도 입지 불어. 그죠? 제 1권역에도 입지 불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이 물건을 건축물이 나와 있는 이대로 안 하고 싶고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연구를 하셔서 다른 걸 해서 뭔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업종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그 업종 제한 분명히 일반 건축물은 800제곱미터까지 허용이 됩니다. 아까 밑에 보였죠? 자, 그러면 일단은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가 끝난 거죠. 그죠?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 규정에 맞게 1990년에 제정됐는데 그 이후에 대표 1권역, 2권역은 1999년 9월부터 시행이 됐다. 그죠? 지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적정하게 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그대로 활용하실 분은 활용하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진입로, 아이고, 여기로 가야 되겠죠. 이 진입로 여러분, 이 진입로 있죠, 진입로. 진로가 이렇게 딱 잘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개인 소유예요. A라는 소유. 여기다 A라는 소유. 그런데 어느 유튜브 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매놀이라든가 그런 게 묻혀 있대요. 여기 매놀이 있다는데 그 매놀이 뭔지는 모르겠대요. 자기도. 이제 그분이 이제 제 구독자분, 교재 구매하신 분이 헷갈려가지고 사실은 이 질문을 많이 하신 거예요. 세 분이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도로냐 아니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결국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건데, 요것은 지목은 도로예요, 여러분. 지목은 도로죠. 지목은 도로. 그런데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뭐죠? 가평군 청평면 면지역입니다. 면지역이죠. 면지역은 그죠? 건축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죠. 42조에서 47조까지가 적용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지정 공고 의무가 없어요. 지자체한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 그죠? 개인 사유지예요. 물론 비도시라고 해서 지정 공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제 교재를 먼저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제 이 도로는 잘 보셨죠? 자, 먼저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러분 지자체 확인하면 되죠? 그죠? 지자체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만약에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또는 그리고 지목을 도로로 바뀌었잖아요.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거든요. 지목이 임야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목이 도로지만 개인 사유 도로예요. 사유도로. 사유지라고요. 사유지. 사도. 개인 사도라고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아니라 개인 사도입니다. 개인 사도.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지목을 도로 바꿨다? 지목을 도로 바꿨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당시에 또는 건축허가 당시에 의제가 돼 있다면 건축허가에 개발행위 허가 당시에 지자체에서 건축법상 도로로 또는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목을 도로로 바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정보 공개를 통해서 여기에 이때 당시에 개발행위 허가 또는 건축허가 당시에 이 진입로에 대한 사용 승낙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 정보 공개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정보 공개 내용에 나는 이제 아까 그 숙박시설 이게 A라는 사람이야. 이게 도로 소유자가 B여. 그럼 B가 사용상 써줄 때 나는 토지 소유자를 써줄 때 이 A를 위해서만 이 도로를 제공하겠다. 아니면 다시 제 A에서 F로 바뀌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공로로 만들겠다.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이도저도 없으면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그런 동의서는 개인 간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낙찰받은 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이분한테 사용료를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또 다시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이분이 도로를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막고 또 경찰서 갔다가 또 풀어놨다가 또 막고 경찰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 또 영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부분은 반드시 정보공개를 통해서 사용승낙서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도 다시 한번 표기 나왔지만 개발행위 허가 내용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죠? 다시 사용승낙서 원칙은 당사자 간에만 유효해요. 그죠? 정보공개 것들을 통해서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은 면사무소 전화해도 군청에다 전화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께서.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반드시 요청해서 이 도로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사유도로 소유자가 도로를 막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청평군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조례도로인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왜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조례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도로로 지정 공고한다. 아니면 현황도로. 그죠? 현황도로 또는 사실상 도로죠. 현황도로가 현황이 도로란 얘기예요. 그죠? 사실상 도로인 경우도 있고 이걸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현황도로로 그죠?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현황도로로 또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 아래 내용은 군지역에 많이 나와 있어요. 군지역에 면지역에 또는 군이나 면이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에 많이 이제 이런 그 건축 조례가 있거든요. 도시계획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경우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사실상의 통로가 뭐예요? 근데 여기는 좀 주민이 아니고 어떤 특정 목적물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이분도 특정 목적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일대 주민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죠? 사실상 통로. 현황도로죠. 현황도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토지 주인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자체 조례 확인 요망이라고 돼 있죠. 지자체 조례에서 도시계획 조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해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내용에 보면 7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통로, 그죠? 만약에 아까 아까 이 도로 있죠. 이 도로에 뭐예요? 이 도로에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그죠? 여기에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가 이렇게 묻혀있다. 그죠? 상수도가 묻혀있다. 또는 하수도가 묻혀있다. 또는 도시가스가 묻혀있다. 관이 지하로. 가면 매너리 있겠죠. 이렇게 뭐 중간에 아니면 뭔가 표식이 있어요. 가면. 상수도는 상, 뭐 하수도는 하, 아니면 도시가스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묻혀있는지. 묻혀있으면 이 도로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지자체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무원이 이건 건축법상 도로 아닙니다. 또는 이 유지에 건축허가를 이게 유지잖아요, 유지. 이 유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건축법상 도로입니까? 만약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정보공개 요청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보공개 요청이나 그죠? 그 다음에 지자체 조례로 이렇게 돼 있는지, 그리고 돼 있다면 여기에 만약에 매너리가 묻혀 있다면 공무원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자체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거 중요하죠. 그죠? 가장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요거 한번 공부삼아 물어보세요. 여러분, 건축법상 도로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군청에 전화해서 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입니까? 아니면 그 옆에 또 유지 하나 있죠. 유지에다 건축허가를 내려고 그러는데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 가능합니까? 또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정보공개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보공개 요청을 이 군청에다가 개발행위가 내용이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서의 내용을 정보공개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15일인가 안에 답이 올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직접. 맨날 이론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자, 내가 이 도로 소유자하고 이 소유자가 뭐 월 100만 원을 달래 치료를 협의가 안 됐어. 말뚝을 때려 박아버렸네. 여기 입구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뭐 말 그대로 맹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철도용지 국유지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답으로 돼 있죠. 요건 개인이에요. 근데 여기 요거 뭐라고 했어요? 여기 국유지, 여기 철도용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진입할 수도 있죠. 이렇게 진입 가능하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사용허가 또는 점용허가가 된다면 이 옆에 사람이 말뚝을 박았을 때, 뭐 취를 못하겠을 때 여기 국유지 점용허가 또는 국유지 사용허가,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재산일 겁니다. 행정재산. 매각은 안 되고요. 사용허가 또는 점용허가를 통해서 이 일이 진입할 수 있는지 요걸 확인해 봐야 되죠. 근데 요건 어디다 확인하냐? 제가 그래서 법률을 한번 봤어요. 법률을 보니까 철도안전법이라고 있거든요. 그죠? 철도용지의 점용허가 가능 여부 타진해봐야 되고, 철도용지 부서에, 그죠? 철도용지 부서에 문의를 하십시오, 여러분. 철도용지 부서에, 그죠? 그래서 사유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철도용지를 통해서 도로 점용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철도안전법 45조 보면 어떤 게 나왔냐면 철도 경계선 가장 바깥쪽 궤도의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저도 이 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어쨌든 뭐, 그죠?
자세히는 모르나 여기 그 줄 반짝이 그어진 거 있죠, 이렇게 여러분. 줄 하얗게 반짝이 그어진 거. 이게 여기는 철도고, 이렇게요. 여기는 철도고, 여기는 이렇게 철도입니다, 철도. 여기는 이렇게 철도. 여기는 철도 용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30m를 철도 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점령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 철도 밑에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철도 밑에도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 철도 안전에 판례도 있거든요. 행정소송 판례도 있어요. 옆에 땅은 도로 점령을 해줬는데, 도로 진출을 허용해줬는데 왜 이 땅은 안 됩니까? 라고 해서 승소한 적이 있어요.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볼 때도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이쪽으로 추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먼저 타진해 보시고, 요것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 보셔야지, 안 그러면 절대 실력 안 늘어요. 그죠?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하는 거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필지를 통해서 점용 가능하다라는 아마 답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유사한 판례도 있고, 이 철도용지 밑에 다 도로가, 물론 기존에 이건 옛날 도로겠죠. 도로가 다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철도용지, 뭐라고 하나 이걸 갖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철도 보호지구라고 하네요. 그죠? 이걸 좀 체크를 해놔야 되겠다. 철도 보호지구라고 하네요. 철도 보호지구로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빨간색으로 바꾸고, 철도 보호지구로 돼 있는데, 이거 보호지구를 통해서 점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A라는 가능성 또는 B라는 가능성을 다 놓고 봤을 때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 물건, 요 물건이죠. 요 물건.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이 도로까지 포함해서 요렇게 가나? 이 전체 면적일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나? 어쨌든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이니까 전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제가 강의 드린 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그죠? 그래서 요렇게만 알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짚어놓으면 특별히 뭐 위험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부동산은 출구 전략이다. 출구 전략. 이분도 여기서 영업을 했을 때는 영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9년부터 한 5년 장사를 하셨네요. 15년 장사하시고 뭐 이제 쇠퇴의 길로 걷다 보니까 뭐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철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좀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철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뭐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영업이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가능성 타진해보고, 왜 이분이 이렇게 영업을 중지하고 경매로 넘어갔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고,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이걸 낙찰받아서 뭘 할까? 퀘스천 마크를 딱 찍어보고, 분명히 부동산은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된다.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받았다가는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대박 날까? 그거 반드시 고려하시고 난 다음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요 물건.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요것은 478강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투질레븐 특별대책 권역, 그죠? 요거 말씀드렸고, 진입로, 사도인지 개인 사유인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철도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